안녕하세요.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학회 코로나19 심리지원단 안산 온마음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이은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코로나로 인한 상실과 애도 과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코로나19로 빼앗긴 애도의 시간, 이런 신문 기사를 자주 접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장례는커녕 임종조차 못 본 유가족들이 상실과 애도 과정의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들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코로나로 가족을 잃는다는 것은 내가 될 수도 있고 우리 가족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우리 주변에 누군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상실의 아픔과 애도 과정에 대한 내용을 제대로 알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실이란 가장 소중한 무엇과 관계가 끊어지거나 헤어지거나 기회가 박탈당하는 것들을 말합니다. 이런 상실에는 이혼과 같은 관계의 상실, 재산과 같은 손실의 상실, 실직이나 은퇴와 같은 역할의 상실을 말하기도 합니다. 대부분은 죽음의 상실로 소중한 사람의 죽음 또는 최근에는 반려동물의 죽음까지도 의미를 합니다. 애도는 상실에 대한 슬픈 감정이며 아주 자연스러운 고통으로 누구나 이런 애도 과정은 거치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런 애도 과정을 갖지 않는다는 것은 고통스러운 상태에 멈춰 있는 것이고요. 소중한 사람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고통스러운 감정이 지속되면 지나치게 고인에 대한 생각에 몰두하게 되고 사회적 고립감은 점점 심해지게 됩니다. 그렇기에 주변에 있는 유가족들에게 애도 과정이 잘 이어나갈 수 있도록 주변의 지지와 공감되는 위로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애도 과정에서는 다양한 애도 반응들을 보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크게 4가지로 한번 구분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정서적 반응입니다. 소중한 사람이 떠났다는 사실에 슬퍼하거나 우울하고 때로는 충격, 분노감을 가지기도 합니다. 때로는 죄책감이나 비난, 그리움에 대한 이런 정서적인 반응들이 나타납니다. 두 번째는 신체적 반응으로 숨쉬기가 힘들거나 여러 가지 통증 반응을 보이고 기력이 떨어지거나 소화가 안 되는 이런 반응들도 나타나게 됩니다. 세 번째, 인지적 반응으로 죽음에 대한 부인, 고인에 대한 생각을 지나치게 몰두하게 되면 기억력이나 집중력이 저하되고 죽음에 대한 지나친 생각 등의 반응들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네 번째로는 행동적 반응으로 이런 인지적 반응들을 계속 생각하게 보면 우리는 수면과 식사의 불균형, 지나치게 고인을 찾거나 또는 고인을 떠나보려는 자각을 아예 회피하는 이런 혼란스러운 행동 반응들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이런 애도 반응은 애도 과정에서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이며 개인마다 매우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럼 애도 과정에서 건강하게 행동하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 울고 싶을 때는 참지 말고 울어야 됩니다. 또한 이런 건강한 방식으로 분노를 표출하는 것도 좋습니다. 때로는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이런 솔직하게 대화를 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주변의 도움을 요청하거나 필요한 도움은 받아들이는 것이 건강한 행동입니다. 때로는 스스로를 잘 돌보는 것으로 식사, 충분한 수면, 휴식, 운동 등을 하는 것들이 건강한 행동에 속합니다. 때로는 사별이라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슬픔을 이해하고 그렇고 고인과의 상징적인 연결고리를 찾아서 지내는 것도 건강한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자기 파괴적인 생각에 너무 몰두하다 보면 집중하는 것이 어렵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일상생활에 중요한 것들에 집중하는 것이 건강한 행동입니다. 그렇다면 건강한 애도 과정을 방해하는 행동들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과도하게 자신의 감정을 억제하거나
고인을 생각하는 자극을 지나치게 회피하는 건 좋지 않습니다. 또한 사별을 너무 부인하거나 고인의 죽음에 대해 과도하게 집중해서 가족과 친구들을 피하거나 스스로를 돌보지 않는 것은 나중엔 자해나 자살 시도까지 할 수 있는 행동들이 되기 때문에 이런 행동들은 건강한 애도 과정을 방해하는 행동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에게 쉽게 흥분을 하거나 공격적인 행동을 할 수도 있으며 충동적으로 무모한 행동들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폭식, 거식, 지나친 쇼핑, 때로는 음주, 약물 남용, 이런 도박과 같은 건강한 애도 과정을 방해하는 행동에는 우리가 하지 않도록 하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이런 건강하지 못한 행동들을 인하여 우울이나 희망이 없다는 상태가 2주 이상 지속이 된다면 주변의 정신건강 전문가 또는 상담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그렇다면 애도 과정은 언제 마무리가 될까요? 개인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지만 애도 과정의 마무리는 사실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정신분석학자 존 볼비는 애도는 결코 끝나지 않는다. 다만 시간이 지나면서 덜 자주 분출될 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고인을 고통 없이 생각하는 시점이나 신체적 증상이 없이 고인을 생각하는 시기, 이럴 때 마무리되는 과정이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때로는 자신의 감정을 자신의 인생이나 상황에 잘 적응하며 살아가고 애도는 이런 긴 시간을 필요로 하는 과정입니다. 사별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현재 상황에서 이런 애도를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것이 애도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삶의 흥미와 희망을 갖고 주변의 사람들과 관계를 경험하면서 새로운 역할을 받아들이는 것이 애도 과정의 마무리라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애도 과정을 대처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앞에서 언급하듯이 애도 과정은 시간이 오래 걸리니 불안하거나 너무 조급해하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그렇기에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식사, 수면, 운동을 조금씩 하면서 대처하는 것도 좋습니다. 때로는 사별이라는 것을 억지로 피하거나 하지는 않으셔도 되고 슬플 때는 우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코로나와 같은 재난 상황이 떠올라 심한 분노를 느낄 수 있는데 그럴 때는 천천히 심호흡을 하면서 마음의 안정을 찾아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고인의 기일이나 생일 함께 추억하는 날에는 고통스러운 것을 예상하여 스스로를 조절하는 힘을 가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상실 이후에 혼자서 보내는 시간을 긴 시간 갖는 것보다는 사람들과 함께 지내는 것이 좋습니다. 때로는 일상에서 힘들 때 도움을 청하거나 혼자 감당하기 힘든 슬픔은 누군가와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좋고요. 분노나 격한 감정이 느껴질 때는 믿을 만한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 애도 과정을 잘 대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 주변에 있는 아마 여러분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주변에 유가족들을 많이 접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런 유가족을 우리가 위로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유가족을 조용히 보살피고 마음 놓고 감정을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가족이 애도하는 의식을 억지로 막으시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이들이 충분한 식사와 안전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만으로도 좋습니다. 그리고 고인의 기일이나 생일, 기념일을 전후해서는 유가족이 혼자 지내는 것보다는 함께 같이 있으면서 도움을 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때로는 기념일에는 평소보다 유가족은 더
아픈 기억이 반응해서 힘들어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애도를 위한 행동을 함께 동참하셔도 좋습니다. 네, 그리고 유가족에게는 운명이다. 당신의 가족이 죽는 건 하늘의 뜻이다. 좋은 곳에 갔을 테니 이제는 잊어라. 이런 단정적인 위로나 말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므로 유가족을 위로하는 방법은 곁에서 함께 슬픔을 나누고 고인이 없이 삶 속에서 새롭게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지금까지 코로나19로 인한 상실과 애도 과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면 반드시 정신건강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적절한 대처 방법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앞에 보여주시는 심리 지원에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이용하셔도 좋습니다. 코로나로부터 여러분의 몸과 마음의 회복을 응원합니다. 그리고 정신건강사회복지학회 코로나19 심리지원단이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